목요일에 용감 남자 김용남 의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왜 이름을 더듬어요? 아 죄송합니다. 예, 예. 목요일에 용감한 남자라고 이렇게 항상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용감한 남자? 아니, 제 이름 자체가 용감할 용자에 산의 남자니까요. 야 이름을 딱 그렇게 짓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 어쨌든 우리 용감한 남자 김용남 의원님 바로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선고기를 아직 잡고 있지 못한 것 같아요. 통보가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게 좀 시간이 좀 더 걸리는 거 아니냐. 지난 탄핵 때, 전 대통령들 탄핵 때보다 더 많이 좀 끌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사실은 네. 그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난번 8년 전 탄핵 때보다 탄핵 사유가 간명하고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8년 전에는 사실 탄핵 사유가 뭐 여러 개였는데 그게 정말 탄핵 사유가 되냐? 뭐 쟁점별로 따져보면 그 오히려 8대0 전원 합의로 탄핵 결정이 나온 게 좀 지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갸우뚱할 정도인데 네, 지금 보면 지금은 누가 봐도 이게 너무 분명하단 말이죠. 네. 근데 시간이 왜 오래 걸리냐?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혹시라도 절차상의 문제로 또 이의가 나오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네. 사실은. 시간이 계속 끌어지니까 혹시나 뭔가 논의가 평의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거 아니냐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될 수 있는 거는 절차적 문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번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도 순전히 절차적인 문제잖아요. 문제고. 그러니까 예. 내란 수계로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유무죄라든지 뭐 이런 판단은 아예 네. 들어가지 않은 거고 물론 이제 재판 초기입니다만 순전히 절차상의 문제, 구속 기간이 기소 전까지 도가 됐느냐 안 됐느냐, 뭐 수사기관이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느냐 없느냐 관할 문제와 절차 문제로 구속 취소 결정을 했는데 네. 그 결정도 이해하기 참 힘듭니다만 네. 탄핵 심판에 있어서도 어떤 실체에 대한 판단, 그러니까 피청구인 윤석열의 행위가 탄핵 사유가 되느냐, 그야말로 헌법과 법률의 중대한 위반 사항이 되느냐를 놓고 논란이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걸 갖고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주장하는 재판관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이 안 되는데 네. 다만 소추 과정에서의 절차상의 문제, 예를 들어서 처음에 12월 14일 날 탄핵 소추가 가결될 때 들어가 있던 내란죄라는 죄명이 빠진 거. 사실은 뭐 내란죄가 빠지고 내란 행위로 탄핵 소추를 해도 대세에는 지장이 없어 보이는데 혹시라도 그런 지역 말단적인 절차상의 문제를 갖고 이의가 나오는 거는 아닌지. 네. 그러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추측이죠. 예, 사실 추측입니다. 시간이 지금 뭐 끌어지니까 뭐 생각할 수 있는 게 그 부분이다. 이제 이 말씀인데. 그렇죠. 그것 빼고는 이렇게 지연될 사유를 찾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도 뭐 지연이라고 보기에는 일단은 통상 14일 얘기를 했었어요. 계속적으로. 아직까지 그 시간을 지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났죠. 결심하고 14일이 지났죠. 예를 들어서 우리 저 언론에서는 금요일 날 14일 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고 아직까지 시간은 내일까지 남아 있으니까 오늘 고지하고 내일 선고한다. 뭐 가능한 거 아닙니까? 통상은 2, 3일 전에 하긴 하지만 경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네. 뭐 지금은 예를 들어서 서부지법 난동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뭐 난동을 준비하려는 사람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르니 예. 그 시간을 줄이겠다. 뭐 그런 취지에서 평소에 관료와는 다른 그 어떤 고지나 뭐 선고기일 예정을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있다. 8대 0이 꼭 필요한 겁니까? 지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8대 0이 나긴 했는데 네. 이렇게 평의를 하면서 전원 합의 8대 0 그것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좀 끌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는 게 맞습니까? 그 8대 0이 안 되면 좀 이상하긴 할 것 같아요. 6대 2, 7대 1이면 그러니까 소수 의견이 어떤 점에서 이게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봤는지는 상당히 궁금하기도 하고 네. 이상할 것 같긴 한데
글쎄요, 뭐 탄핵 결정은 6인 이상의 찬성이면 되는 거니까 네. 경우에 따라서는 8대 0이 아닌 뭐 7대 1이나 뭐 다른 경우의 수도 가능은 할 것 같습니다만 네.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8대 0이 아니면 좀 이상하다. 이상하다. 그 이상하니까 8대 0 될 때까지 끄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날짜가 지금 이제 14일 얘기를 하다가 21일 그 다음 주 아니면 18일, 19일 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고요. 아, 언제쯤 혹시 우리 의원님 예상하십니까? 글쎄 저는 개인적으로는 늦어도 17일 날 정도에 월요일 날? 예. 선고를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네.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오늘 오후에도 그 선고가 있잖아요. 네. 다른 탄핵들, 그렇죠. 체제해 감사원장, 체제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에 대한 선고가 있는데 사실 이거는 그렇게 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오히려 빨리 선고가 이루어져야 되는 순서를 따지자면 뭐 대통령 윤석열이 1번이 될 거고 두 번째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 선고가 두 번째가 네. 될 텐데 뜬금없이 별로 아무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던 몰랐던 기억을 예. 하지 못했던 선고기를 먼저 잡아서 이건 또 뭐지? 뭐 갸우뚱하고 있습니다. 그 빨리 들어온 사건이라서 또 결정한다 뭐 이런 분석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헌나 5, 6 이거는 윤석열 사건은 헌나 8이었고 한덕순 헌나 9더라고요. 그 순서라고 하긴 하지만 이미 가장 중요한 사건 먼저 하겠다라고 그렇죠.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또 이거는 또 어떤 의미가 오늘 또 어떤 결론이 나서 또 어떻게 전개되려고 저런 먼저 또 선고를 하느냐 또 주의가 또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선고는 아마도 그 기각 가능성이 그렇죠? 높기 기각으로 때문에 가야 되겠죠. 뭐 오늘 선고를 보고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과를 뭐 예상하기는 매우 그렇죠. 힘들 것 같고요. 그건 뭐 그 사유도 완전히 다르고 그렇기 또 때문에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미 결과를 받지 않습니까? 똑같은 재판부에 8명이 예. 그때도 4대 4로 기각 결정이 났었거든요. 뭐 그런 걸 봤을 때는 이번에 체제 감사원장이라든지 검사들 인용 결정이 나기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탄핵은 사실은 그 중대한 네. 헌법과 법률상의 위배 사유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것은 그 사람이 방통위원장으로 적절한 사람이냐, 어떤 자격을 갖추거나 뭐 필요한 그 퀄리티가 있느냐 여부하고 탄핵 재판하고는 또 별개의 그러니까요. 사유죠. 그리고 예. 이틀 만에 탄핵 소추가 네. 돼서 일하지도 못하고 탄핵된 네. 것도 보여요. 그래서 뭐 헌법 법률 위반이라 하더라도 그 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면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네. 그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하는 거니까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윤석열 탄핵 심판은 8대 0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저는 8대 0이 아니라면 대단히 이상할 것 같아요. 아, 대단히 이상하다. 아, 근데 좀 일부 또 뭐 좀 국민의힘이나 보수 쪽 보면 각하 얘기도 많이 나오고 5대 3이다, 4대 4다,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짜 그런 얘기는 귀등으로도 안 들었는데 네, 네. 지난주에 구속 취소가 되고 검찰에 즉시한 거 포기하는 걸 보니까 아,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많이 무너졌어요. 법원이든 검찰이든 네, 그래서 네. 헌재도 설마 뭐 지금 그래서 불안해하고 있는 그렇죠. 거죠. 그 역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법률을 하고 있고 우리 의원님도 변호사를 지금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혀 예상을 못했던 일들이 주말간 일어났지 않습니까? 사실 법률적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없는 일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엉터리예요. 예, 저도 멍터리라고 봅니다. 엉터리예요, 진짜. 아니, 법원도 저는 엉터리라고 보고 네. 그걸 또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 검찰 쪽도 엉터리라고 보는데 그러고 나서도 네. 일선지검에는 대검에서 공문 보내서 구속기간 난로 계산하라고 난로 계산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입니다.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는 없어요. 예. 예.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계속 예상이 가능하고 예측했던 헌법재판소 결과도 혹시나 바뀌는 게 아니냐 이렇게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국민들이 문 불안해하고요. 닫아야죠. 예. 아유 참 사실
뭐 우리가 방송도 하고 평론도 하고 이 변호사들의 장점이 뭐냐하면 그 법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도 했고 또 많이 했기 때문에 예측을 해주는 건데 이게 안 맞아 떨어지니까 좀 죄송하기도 하고 국민들한테도 시청자분들한테도 뭘 맞추지를 못하니까 좀 답답합니다. 제가 엉터리인가요? 근데 아니요. 제가 아니요. 그렇진 엉터리는 않습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저도 아무리 엉터리는 곰곰이 아닌 것 따져봐도 같은데. 예. 저들이 엉터리인 거예요. 네, 엉터리 일이 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얘기를 좀 해보면 탄핵 심판 얘기하면서 각하 뭐 이런 얘기를 나경원 의원이 좀 나섰던 것 같아요. 각하 탄원서 이거 있었던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국민의힘 의원들? 제정신들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요. 예. 다 법률가들이에요, 저기 나온 사람들. 그러니까요. 근데 판사 출신. 뭐 법률가들도 엉터리 결정을 하고 네.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린다는 게 이번에 입증이 됐습니다만 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억지를 부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억지를 부려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도 억지잖아요. 억지를 부린 어딜 거죠. 봐서 그게 비상계엄이 가능해요. 예. 명백히 우리 헌법에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 사태에만 할 수 있는 비상계엄인데 네. 뭐 야당이 입법 폭주를 했다? 그게 어디 뭐 그건 평가의 문제지. 평가의 문제. 네. 그야말로. 그러니까 거기부터 억지가 나오기 시작했고 물론 뭐 다른 억지도 많이 부렸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 것도 뭐 탄핵을 각하해야 된다, 뭐 기각해야 된다, 그 탄핵 자체가 사기다. 사실은 어마어마한 억지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근데 선거가 특히 국회의원 총선거가 너무 많이 남아 있어서 저런가요? 진짜 좀 참고 보기는 힘들어요. 충격적인 거는 이게 사실은 뭐 지우긴 지웠지만 지자체장 이철우 경북지사입니다. 각하 윤석열 각하다. 뭐 그게 뭐 다른 의도도 있었겠지만 각하로 부르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이게 맥락에 맞는 얘기인지 과연 저런 얘기를 하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냥 이철우 경북도지사 자체를 각하시켜버리고 싶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각하란 얘기를 좀 사실은 또 이 각하란 용어를 젊은 분들이 잘 모르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그 각하가 기각의 또 각하 인용 요 각하도 좀 잘 모르시기도 하고 또 옛날에 대통령 각하로 불렀을 때 이것도 잘 모르기도 하고 뭐 그런 의도인지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각하 받도록 각하를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했다가도 삭제를 하기도 하고 참 안타깝다는 생각도 아니 듭니다. 근데 수준들이 왜 다 이 그러니까요. 모양이죠? 억지 얘기하셨는데 네. 억지잖아요, 진짜로. 지자체장이에요. 광역 지자체장이면 이런 행동하는 게 맞습니까? 이철우 도지사는 스스로는 대권 주자예요. 네, 뭐 대권 얘기도 뭐 지금 본인 생각으로는. 네. 참 안타까운 일들이 국민의힘 정치인들 사이에 좀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82명이 지금 청원서도 냈고요. 지금 헌법재판소 앞에서 뭐 지도부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단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당 지도부라고 네. 하는 이른바 쌍권이 구속 취소된 바로 직후에 한남동 관저로 찾아갔잖아요. 네. 뭐가 달라요? 비대위원장하고 원내대표하고 불이 나게 아련하러 들어가는 거하고 네. 뭐 그 앞에서 단식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뭐 82명이 탄핵 각한가요? 기각인가요? 뭐 하여튼 별 관심은 없습니다만 하여튼 그거 해야 된다고 그 탄원서 내는 사람들이나 뭐 매한 가지인 것 같은데 82명이 그 탄원서에 서명하고 동조했다는 거는 지금 국민의힘의 제정신인 사람은 26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이 계산이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도부도 그렇고 또 82명이면 80%에 80%에 해당하는 대다수의 국회의원들이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사실은 당원들하고 현역 국회의원들의 계산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이나 지지층은 뭐 윤석열을 옹호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사실은 차기 대선에서의 정권
재창출이 주요 관심사인데 네. 현역 의원들은 의외로 사실은 그거보다는 자기 쪽 세력의 당권 유지가 더 관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나가면 선거에 불리하다? 그걸 바보가 아니난 모를 리는 없죠. 윤석열 편에 서면 다음 선거를 대선을 이겨요? 못 이기지. 못 이기죠. 예. 근데 왜 이렇게 나오느냐? 세를 형성해서 그 자기네 세력이 이 국민의힘의 당권을 계속 유지하고 내년에 지방선거 공천과 2028년에 국회의원 총선에서의 자기 공천을 유리하게 끌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뭉쳐 있는 거고 이게 이쪽이 좀 수가 많고 다음번 전당대회가 됐던 아니면 조기 대선이 확정됐을 때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쪽이 이길 것 같고 요새는 왜 대선 후보가 되면 대선에서 낙선하더라도 당권을 그렇죠. 가져가잖아요. 당권 잡겠죠. 뭐 이상한 트렌드입니다만 최근의 경향은 그래요. 뭐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요. 예. 뭐 그 전에 홍준표 대표도 대선 떨어지고 2017년도에 또 당 대표 됐고 뭐 그런 트렌드에 비춰서 하여튼 대선의 본선 패배의 두려움보단 당권을 놓치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커 보여요. 근데 두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런 거 당권 뭐 또 당원들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국회의원이라면 옳고 그름도 있고 이게 탁 따져서 이렇게 정치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쉽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잘 두 개가 딱 합쳐지면 제일 좋겠죠. 네. 당원들의 마음, 국민들의 마음, 내가 나가야 할 정치 지향점, 요게 다 합쳐져서 가면 좋지만 요게 좀 다르다면 정치인이라면 잘 판단을 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거는 이제 일부 좋은 정치인의 그렇습니까? 경우고 제가 너무 좋은 정치인 얘기만 한 겁니까?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치꾼들은 그런 것보단 자신들의 안위가 더 급한 일이니까요. 네. 결국은 뭐 이런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국회의원이지만 이른바 잠룡들은 좀 애매해진 것 같아요. 윤석열이 저리 나와버리니까 지금 결국은 만약에 조기 대선 치러진다고 하더라도 윤석열이 밖에 있는 상황에서 대선이 되는 겁니다. 난감할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른바 잠재적인 네. 대선 주자 중에 국힘 주자 중에 가장 본인이 이런 말을 썼던데 무슨 간담회인가 어디 네. 뭐 X 됐다. 네, 뭐 됐다고 그 좀 속어를 써가지고 좀 논란이 됐었어요. X 된 사람은 누가 뭐래도 한동훈 전 대표죠. 네, 본인이 가장 힘들겠죠. 네, 사실상 한동훈 전 대표를 돕고 있는 모 인사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뭐 그러니까 지금 탄핵 찬성과 반대 입장에서 그 탄핵 찬성 쪽으로 기울었던 사람들이 가장 상황이 어렵게 되는 거고 뭐 상대적으로 보면 김문수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조금 더 유리해질 수 있는 상황. 왜냐하면 이제 불구속으로 나왔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들 간의 유불리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일단은 전원 다 잠시라도 발이 묶인 거예요. 뭘 못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이제 사실 윤석열이 이렇게 나오지 않았다면 실제로 대부분 조기 대선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뭐 다 하고 있었잖아요, 이사도 사실은. 간다 그러고 출판 기념회도 열고 조금 준비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나오는 바람에 다들 스탑된 느낌이 그렇죠. 들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앞으로 뭐 대선 주자가 된다고 하더라도 자기들만 보고 뭐 선거를 치를 수는 없는 거죠. 자기 지지자들 보고 뭐 더 불리해질 상황이 그렇죠. 예상됩니다. 사실은 구속 취소가 이미 됐습니다만 네.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이라도 즉시 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이는데 날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까지. 예. 다만 이제 즉시 항고에 따르는 집행 정지 효력이 지금 애매해지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만 근데 구속 취소가 된 상태에서 만약에 조기 대선이 확정된다고 하면 국힘은 훨씬 불리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차라리 구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에서
조기 대선을 치르는 게 그나마 나은 거고 네. 지금이 최악의 케이스죠. 가장 나쁘다. 자, 지금 뭐 말씀처럼 탄핵 선고는 계속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 뭐 지연됐다고 보기보다는 일단 다른 지난 탄핵보다는 조금 더 시간이 끌어지고 있다. 아직까지 이번 주에 뭐 선고가 될지 아니면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탄핵 선고를 앞두고 나라가 좀 극심합니다. 특히 이게 뭐 보도긴 한데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주요 인사 암살 계획 제보가 있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런 거는? 글쎄 그거는 제보기 때문에 네. 제보자의 신원도 아직은 공개적으로는 안 알려져 있고 그렇습니다. 뚜렷한 그 출처를 알기는 어렵습니다만 글쎄 이게 거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한 몇 년 됐죠. 우리가 그러니까 거의 80년 전 상황 해방 전국 아닌가? 그러니까 그때 느낌이 들어요. 저도. 네. 그러니까 아, 해방 이후에 혼란 시기를 틈타서 뭐 여기저기 정치적인 목적의 테러 네. 내지는 암살이 횡행하던 80년 전으로 후퇴한 거 아닌가? 해방 라는 직후에 생각이 1945년, 40년, 네. 50년 그 직후에 있었던 우리나라가 아주 혼란스러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자익, 우익 이러면서 그때랑 딱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뭐 국가기관의 수준도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해지는 것 같아요. 안타깝지만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국가기관이 통제도 안 되고 뭐 못 믿잖아요. 국가기관을 우리 국민들이 못 믿잖아요. 지금 상황상.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법률이 본격적으로 제정된 게 1950년대 초반부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일제 강점기 시대에 뭐 그들이 만든 법률을 하다가 네. 뭐 50년대 초반에 민법이 됐던 뭐 형법이 됐던 물론 이제 헌법은 건국하면서 만들었지만. 만들어졌습니다만 네. 주요 법률들이 많이 다시 우리 법률로 만들어진 게 1950년대 초반인데 네. 뭐 거의 그때 수준이에요 지금. 좀 네. 안타깝지만 그렇게 느낍니다. 네. 그만큼 혼란스럽고 암살 계획 제보 이게 웬 말입니까? 그러니까요. 우리나라에서 좀처럼 상상하기 정말 힘든 일들이 네. 뭐 벌어지는 게 또 우리가 눈으로 봤으니까 비상계엄 선포하고 계엄군이 그러니까요. 국회 들어가고 선관위 들어가는 것도 우리 눈으로 봤고 말도 안 되는 급작스러운 거의 입법 수준의 법 해석을 갖고 내란 수계를 풀어주는 것도 우리가 봤고. 지금 봤으니까 예. 최근에 예. 뭐 별일이 다 생기는 거죠. 그 가장 걱정스러운 거는 어쨌든 헌법재판소에 이제 결정이 날 건데 뭐 기각 인용 뭐 인용이 가능성이 높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 앞에 주위에는 사실 아주 긴장이 아주 감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치안 당국이 여러 조치를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전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뭔가 분신 뭐 이런 것도 있었고 불상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헌재 걱정스럽습니다, 앞에서. 네. 사실은. 근데 그때보다 훨씬 조직적이고 맞습니다. 규모도 크고 네. 그렇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되긴 하는데 지난번 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그렇습니다만 이렇게 되면 만약에 이제 헌재 인용 결정 이후에 어떤 대규모 폭동이 또 일어난다면 네. 이게 그 국가의 시스템 자체가 상당히 망가져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치안과 관련해서는 어떤 선진국보다도 뛰어났잖아요. 맞습니다. 뭐 그게 예. 경찰력도 막강하고 네. 그리고 우리 시스템 자체가 국민들의 뭐 준법 의식이나 이런 것도 뛰어났기 때문에 치안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할 정도였는데 이거는 뭐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난동이 서부지법에 이어서 또 한 번 벌어진다면 그런 일이 물론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이건 그 시스템 자체를 좀 재정비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이죠. 그 정도로 심각한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그럼 뭐 그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어쨌든 근데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그거는 이른바 그 관제 폭동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거는 폭동이요. 예. 경찰이나 어떤 그 국가 그 무력을 갖고 있는 세력이
방조 내지는 그냥 방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어렵거든요. 네네네. 물론 서부지법은 좀 방심했다고 뭐 뚫렸다고 치더라도 얘기하더라고요. 네. 네. 그런 걸 얼마 전에 경험을 했는데 헌재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거는 예를 들어서 지금 수도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총 책임자, 뭐 최고 책임자나 주요 책임자의 어떤 직무유기 내지는 방관이 없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네, 우리가 네. 뭐 훨씬 대규모 그것도 다 막아냈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이 윤석열 석방 얘기 잠깐만 좀 더 해보면 결국 지금 말씀대로 내일까지 즉시항고 가능하잖아요. 네. 뭐 석방지휘한 거하고 검찰에서는 그 석방지휘한 게 즉시항고 포기한 거라고 하지만 그거는 뭐 본인들 해석이고요. 하려면 검사 한 명이라도 하면 가능한 거잖아요. 주임 검사가 내면 되죠. 내면 돼요. 뭐 결정도 항고장을 필요 없고. 내면 되죠. 내면 그리고 그만이죠. 예. 내일까지라도 지금이라도 즉시항고를 하게 되면 네. 그나마 검찰이 존립할 수 있는 살아남을 수 있는 네. 명분은 가져갈 수 있어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신병과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지만 일단은 풀어놓고 즉시항고에 대한 법원의 최종적인 판단을 받아보고 다시 재수감 절차를 밟기 위해서 일단 석방해놓고 즉시항고하는 거다 그러면 네. 그나마 논리적으로는 말이 될 수 있어요. 인권 보호 얘기했으니 인권 보호 그러니까. 차원도 맞는 거잖아요. 예. 뭐 근데 아예 항고를 안 한다? 안 한다. 그러면 문 닫아야지. 사실은 심우정 검찰총장이라는 자는 검찰총장직에 있으면서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앞으로 문 닫고 없어지게 만든 장본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제가 보니- 보기엔 뭐 박세현 본부장도 뭐 엇비슷합니다만. 네. 예. 근데 뭐 지금 법사위 출석을 19일인가요? 뭐 잡았다고 하는데 그때 되면 시간이 또 지나가는 거 아니? 보통 한 거는 가능한 거 아닙니까? 즉시 한 건 안 되더라도 보통 한 거는 시간 제한 없지 않나요? 아니 근데 즉시항고가 중요한 건 이거는 즉시항고는 원래 집행 정지 효력. 그렇죠. 예를 들어서 구속 취소 결정을 법원에서 했더라도 검찰에서 즉시항고를 7일 이내에 하면 구속이 쭉 유지되는 거죠. 구속이 유지되는 거죠. 예. 그 구속 취소라는 결정에 대한 집행, 뭐 그 구속 취소해서 풀어주는 거니까 예. 그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즉각적인 불복 절차가 필요할 때 즉시항고를 둔 거잖아요. 네. 원래 그 전엔 즉시항고는 3일 내에 했어야 돼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예, 그랬어요. 근데 맞습니다. 그게 예. 너무 짧다 판단하기에 그래서 일주일로 늘려놓은 건데 네. 지금이라도 하면 되죠. 하면 되죠. 예. 하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고등법원이나 뭐 재항고도 할 수 있으니까 예. 거기서 판단을 다시 받아가지고 재수감이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또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 행정처장이 해라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고 즉시항고 해라 판단해 줄게. 그건 법률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법원 행정처장이 이런 얘기를 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해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사실 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법원은 항상 뭐 어떤 답변을 내놔도 이게 네. 물에 술 탄 듯 소극적으로 술에 물 탄 듯 답변하는데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법원 행정처장이면은 무슨 법원 행정을 보는 데에 그냥 뭐 행정국장 수준으로 이해하실 수가 있는데 대법관입니다. 대법관이에요. 대법관이고 사실은 대법원장을 대신한 얼굴이고 네. 대법관 중에 가장 행정 전문가거든요. 그렇죠. 얼굴이에요 그냥. 뭐 그 국회의장 대법관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이걸 왜 즉시항고를 안 안 하지? 합니까? 이렇게 이런 한 얘기를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한 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내일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즉시항고 할지 말지 좀 한번 보기로 하고. 근데 진짜 예. 즉시항고 끝까지 안 하면 이거 나중에 심우정의를 어떻게 잡아넣어야 되지? 그러니까요. 이거 어디서 잡아넣어야 될까요? 공수처 공수처에서? 가능하지 않나요? 공수처 근데 능력이 안 돼서. 능력이 안 돼서 네. 마지막으로 이 얘기는 뭔가요? 윤석열 석방 자체를 여권 관계자들이 미리 알고 있다 이런 얘기 이거는 뭐 확인된 내용인가요? 아니 근데 사실은 그런 얘기는 꽤 오래전부터 계속 돌았죠. 왜 중앙지법을 자꾸 고집했냐 예. 이런 얘기도 있고요.
꽤 오래전부터 돌았어요. 그래서 3월 초에 네. 구속 취소돼서 석방될 거다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으니까. 그러니까요. 2월 달에. 예. 그래서 아유 뭐 정말 그때는 말 같지도 않아서 귀뚱으로도 안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이렇게 벌어지고 나니까 이게 처음부터 기획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까 원래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서 뭐 1월 26일 자정까지로 해석하는 게 네. 그러니까 체포적부심 시간을 따로 계산 안 하더라도 구속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네, 우리가 소위 영장실질심사. 영장실질심사라고 부르는 것 때문에 1월 26일 자정까지라고 보는 게 맞아 보입니다만 사실은 검사들이 그렇게 구속 만기까지 사건을 안 갖고 있거든요. 하루 전날에 이틀 전날에 보내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루 전에는 기소한다고요. 변호사도 그러는데요. 예. 걱정돼서 혹시 몰라서. 보통은 이틀 전, 네. 뭐 늦어도 하루 하루 전. 전에 합니다. 그러니까 1월 25일 날에는 기소를 했어야 했어야 돼요. 되죠. 통상 그거 26일 날 만기까지 갖고 뭐라 있으면 갖고 있습니까? 혼난다고. 예. 근데 심우정이 1월 26일 오전에 전국 검사장 회의를 소집했잖아요. 네. 그때 정말 의아했어요. 아니 이걸 왜 하지? 법에도 없는. 왜 하지? 그리고 회의를 했어도 진작 했어야지. 왜 만기날 회의를 여냐고요. 그러면서 1월 26일 이제 저녁에야 기소가 되게 된 건데 지금 상황 보니까 그때 이상했던 뜬금없는 회의도 그렇고 그래서 이거를 처음부터 기획해서 구속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하는 거로 결정하고 그러기 위해서 시간 계산으로 도가시키기 위해서 검사장 회의도 26일 오전으로 잡아놓으면서 그 핑계로 기소를 미루고 이거 기획을 처음부터 했던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네요. 만약에 뭐 이거는 가정이긴 한데 내일 만약 탄핵 심판 선고가 나온다면 네. 날짜는 내일 24시까지잖아요. 네. 즉시한 것도 할 수도 있겠네요. 혹시나 결정이 인용으로 나온다면 심우정이 또 태세 전환을 할 180도 변해서 할란가요? 출시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뭐 알 수는 없지만 딱 내일이 딱 그날이기 때문에 공교롭게도 그러던지 뭐. 예, 뭐 그러든지 일단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김용남 의원님 말씀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용남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튜브 구독하고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남기시면 매일매일 7천 TTCO를 드립니다. 참여 방법은 통통물 어플을 다운로드하고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해주세요. 마이페이지에서 나의 회원 고유 번호를 복사해주세요. 유튜브 구독 후 실시간 채팅이나 댓글창에 고유 번호를 한 번만 입력하면 준비 끝! 지금 유튜브 채팅과 댓글 쓰기 참여하고 실천 TTCO 받아가세요.